내 집 마련을 할 때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영상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1년에 5천만 원을 모은다고 해도 10년 모으면 5억, 20년이 되어야 10억을 모아서 살 수 있다. 이런 계산법인데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20년 동안 매년 5천만 원을 모아야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니. 이래서 집값은 거품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1년에 2%씩만 올라서 2천만 원씩 오른다고 한번 해볼게요. 10년 뒤에는 2억이 올라 있고 20년 뒤에는 4억이 올라 있습니다. 그 20년 뒤에 14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상당히 보수적으로 작은 거긴 합니다. 근데 1년에 5천만 원씩 모은 사람이 20년 뒤에 모은 돈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또 4억이 부족하네. 또 모아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의 연봉이 조금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부족했던 4억이 2억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회사 다니고부터 20년 뒤라면 그럼 퇴사 시기와 조금 가까워집니다. 돈을 쓰기가 더 무서워져요. 시간이 지나서 은퇴를 아예 해버렸다면 더 못 사죠. 그러면 계속 전세와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요. 전세와 월세를 사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비용이거든요. 거기에 주거의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전월세를 사는 것과 아무것도 없이 전월세를 사는 건 완전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럼 이 집이라는 걸 살 때 어떻게 사야 되는가, 이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원칙은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사야 된다고 말씀드려 왔는데요. 이 의미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것이지, 너무 무리한 금액대를 목표치로 삼게 되면 내가 아무리 돈을 모아도 계속 도망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아파트를 산 후에 거기에 더해서 저축을 해야만 내가 미래에 소유하고 싶은 아파트의 시세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A라는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된다면 그것보다 저렴한 B 아파트를 사고, 그 B 아파트의 상승분과 내 저축이 합쳐져야 A 아파트를 그나마 따라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언론에서 자꾸 비싼 아파트들 얘기만 나오니까 요즘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잠실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포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악구에 있는 봉천 두산 아파트를 볼게요. 5구제곱, 현재 시세 9억 5천이고요. 정확히 2년 전 시세가 7억 5천이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하급지라고 인식하고 있는 관악구도 2억이나 올랐습니다. 정고점도 이미 거의 다 회복한 상태예요. 근데 관악구는 서울이니까 비쌀 수 있죠. 그럼 다른 걸 볼게요. 서홍마을 우남 퍼스트빌, 2년 전에 6억 2천이었는데 현재 7억 2천입니다. 여기도 1억이나 올랐어요. 우리는 저기는 좀 별로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지역인데 상품성도 괜찮고 수요가 많다면 거기는 오릅니다. 처음부터 너무 비싼 걸 사려고 하면 안 돼요. 현실을 자각하고 눈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2년 뒤에 매수하려고 해요. 지금 1억이 있고 1년에 3천만 원씩 모아서 1억 6천으로 2년 뒤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봐야 될까요? 네, 이거 좋은 계획이에요. 근데 이때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년 뒤에 집값이 떨어져 있어서 현재 1억 6천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살 수 있게 된 경우, 두 번째, 집값이 올라 있어서 그거를 그냥 놓치게 된 경우, 이 두 가지 변수를 모두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2년 뒤에 집값이 올라 있다면 또 2년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그때라도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인지, 이거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자꾸 2년씩 계속 기다리게 되면 그게 20년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네, 생각보다 많아요. 계속 전세만 살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2년 뒤에 올라버렸다면 2년 전에 볼 수 있었던 급지보다 더 낮은 급지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2년 뒤에 집값이 떨어져 있다면 그건 너무 좋죠. 그때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욕심이 생깁니다. 이건 또 좋지 않아요. 떨어져 있다면 그냥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누구나 남들이 좋아하는 지역, 교통 좋고 인프라 좋고 그런 곳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지만 막상 현실을 마주하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곳들은 한 번이나 두 번 갈아타기로 들어간다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눈을 조금 낮추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와 김 부장에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